경상남도 함양은 안동에 견줄 만큼 학문과 문벌이 남다른 양반의 고장이에요. 영남의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말로 자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고택에서 자연 풍경까지 함양의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계서원으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남계서원은 조선 명종 7년 1552년에 계암 강익이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였고, 명종 21년 1566년에 남계라는 이름으로 사액서원이 되었어요. 남계서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풍영로의 2층 누각은 원생들이 모여 회합을 하거나 시회를 열며 풍류를 즐기고 심성을 도야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남계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일명 소수서원에 뒤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서원이에요. 가운데 강학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제와 서제가 있어요. 서원은 사설 교육기관이자 선현들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남계서원의 남계는 서원 근처에 흐르는 시내 이름이에요. 강당인 명성당은 중용의 참된 것을 밝히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되게 된다는 뜻에서 가져왔어요. 명성당 오른쪽 방에 있는 집의제는 교수들이 행정사무를 보는 집무실 겸 숙소예요. 왼쪽 방에 있는 거경제는 서원 원장이 거처하면서 원생들의 수업을 감독하던 곳이에요. 강당 앞에 동제로 양정제의 양정은 역경에 나오는 말로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력이다 구절에서 따왔어요. 옆의 에련어는 이곳에 앉아 연못에 핀 연꽃을 감상하는 곳이에요. 서제인 보인제예요. 보인제의 보인은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라는 구절에서 따왔어요. 바로 옆 영매어는 연못에 비친 주변의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묘정비가 있어요. 남계서원에 일두 정여창, 동계 정온, 계암 강익선생 세 분을 모시고 향사를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찬양하는 성독비가 없어 안타까워하다가 남계서원 건립 200여 년이 지난 1779년에 묘정비를 세우면서 글을 새겼어요. 비문은 조선 후기 정조 때 문관 김종우가 지었어요. 에련원과 영매원에서 연꽃을 볼 수 있게 연못이 있어요. 이곳은 장판각으로 서적, 목판 등을 보관하던 장소인데 이곳에 있던 자료는 함양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남계서원은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이며 경남 유일의 존속 서원이에요. 한국에 있는 670여 개의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9개의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앞쪽엔 강학공간, 뒤쪽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면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제양공간이 있어서 전학후묘의 건축 배치 형식이에요. 남계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공강 구조에 있어 최초의 규범, 기준이 되었어요. 내산문을 통해서 사당으로 들어가요. 제양영역 공간에는 가운데 사당이 있고 옆으로는 전사청이 있어요. 전사청은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제사 올릴 때 제간이 손을 씻는 대야를 올려놓는 관세위예요. 사당 앞에는 조명을 위해 불을 피우는 정료대의 모습이에요. 정여창은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있을 때 문화생이 되었고 아내의 현감을 5년 동안 역임했어요. 1498년 연산군 때 조이제문 사초 사건으로 무오사가 일어나 그에 연루돼 함경도로 기양 갔다가 병으로 사망했는데 갑자사하 때 부관 참시 당했어요.
17년, 중종 12년 복권되어 우의정에 추증되었어요. 정여창은 동방오연으로 불릴 만큼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동방오연으로는 이황, 이현적,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가 있어요. 다음은 청계서원이에요. 홍살문을 지나 외산문이 있는데 소슬산문이에요. 이름은 치도문인데 뜻은 도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청계서원 앞에 있는 수백 년 된 노송이 기품 있어 보여요. 청계서원은 사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타경 김일손 선생님의 위패를 모신 곳이에요. 원래 이곳은 김일손 선생님이 1495년 청계정사를 창건하고 수학하던 곳이었어요. 1498년 선생님이 무오사에 연루되어 이곳에서 붙잡혀 차명을 당하신 후 폐사되었어요. 그러나 선생님을 추모하는 영남 유림들과 관찰사 조민희 등이 발의하여 청계서원을 다시 준공하였어요. 김일손은 14살이나 많은 정여창 선생님을 스승과 같이 섬겨서 선생님의 집이 훤히 보이는 남계선 옆에 청계정사를 짓고 학문을 배우고 교류했대요. 강학당에는 애락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학문을 즐기는 곳이라는 뜻 같아요. 애락당 우측방은 동덕제인데 덕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애락당 좌측방은 병의제인데 의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동제에는 역가제 현판이 쓰여 있는데 소악, 유기정인 아역자정에서 따온 말로 바른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저절로 바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서제는 구경제로, 구경제의 뜻은 논어의 구의경지 구절에서 온 말로 오래된 친구를 처음 만난 때처럼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김일손 선생님의 유어비가 있는 비각이에요. 유어비는 선현의 자치가 있는 곳을 후세에게 알리거나 이를 계기로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예요. 청계서원도 전학후묘의 서원 배치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 사당으로 가요. 위패를 모신 사당인 청계사예요. 김일손 선생님은 중종 반정 이후 복권되어 홍문관 직제학에 추증되었고 문민이란 시호가 내려져 망고의 충신으로 역사에 남았어요. 다음은 개평 한옥마을이에요. 함양읍 지곡면에 있으며 건축한 지 100여 년이 넘는 크고 작은 한옥 60여 채가 있어요. 이곳엔 일두 정여창 고택과 함께 오담고택, 하동정시고택, 노참판댁 고택, 풍천 노시 대종가 등 고풍스러운 고택이 여러 채 있어요. 이곳은 지인공간이라는 한옥 북카페예요. 돌담길 끝에 서울송주 문화관이라는 전통주 전시관도 있어요. 이곳은 일두 정여창 고택으로 드라마 촬영을 아주 많이 했어요. 소슬대문 위에는 5개의 충신, 효자의 정려패가 걸려 있어서 조선시대 사회제도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며 대단한 집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소슬대문은 당상관, 즉 정삼품 벼슬을 지낸 사람만 사는 집에 둘 수 있는 높은 대문이에요. 1400여 평 정도의 넓은 집터에는 행랑채, 사랑채, 안사랑채, 중문관채, 안채, 아래채 등 여러 채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사랑채 정면에 문헌세가라는 현판은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시호가 문헌공이라서 문헌공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뒤에 굵고 큰 글씨로 충효절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당대 대유학자의 집다운 모습이에요. 사랑채 앞에 있는 소나무는 기계가 있어 보이고 참 잘생겼어요.
집안의 안사람과 여자 가족들이 생활하는 안채와 아래채로 들어가요. 안채는 정갈하고 단아한 옛 조선 여인들의 모습을 닮은 듯해요. 앞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계평마을은 배 형상을 띠고 있어 5개의 우물 외에는 일절 우물을 만들지 않았대요. 옛날 곡식을 빻던 절구통도 있어요. 계평 한옥마을에 겹벚꽃이 참 예쁘게 피어 있어요. 계평 한옥마을 방문하셔서 고택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대봉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휴양관에서 1박을 해요. 이곳은 원룸 형식으로 밥도 해먹을 수가 있고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다음은 대봉산 휴양밸리예요. 오늘 비가 엄청 내려요. 이곳은 2021년 개장한 종합휴양관광단지로 모노레일과 짚라인, 숙박시설,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니 대봉 모노레일 시설고장으로 임시 휴장한다는 안내판이 있어서 아쉽게 타지를 못했어요. 모노레일을 못 타 자료화면을 사용했어요. 모노레일은 국내 최초 산악관광 모노레일로 국내 최장 길이 3.93km로 대봉산 천왕봉까지 편안하게 올라가요. 짚라인은 5개 코스로 최고도 1228m, 길이는 3.27km예요. 대봉산 휴양밸리 모노레일은 5월 14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어요. 함양에서는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천령문화제를 개최했어요. 천령은 신라시대 함양의 이름이에요. 이곳은 상림공원이에요. 상림공원은 천년의 숲으로 신라 진성여양 때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함양 태수로 있을 때 조성한 인공숲이에요. 5월에 이팝나무가 만발하여 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어요. 신라시대에는 지금의 위천수가 함양읍의 중앙을 흐르고 있어 홍수의 피해가 심하였대요. 최치원 선생님이 뚝을 쌓아 강물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고 그 뚝을 따라 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숲을 조성하였어요. 이은리 석불이에요. 조각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상으로 이은리 내과에서 출토된 것을 이곳에 옮겨 놓았어요. 숲의 길이가 1.6km로 숲에는 120여 종 2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어요. 숲속에는 가운데 수로가 있어 물이 항상 흘러서 가뭄이 와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항상 녹음이 짙어요. 이 나무는 사랑나무 열리목이에요. 화수정은 파평윤씨 문중에서 1972년에 세웠어요. 대한의사 김한익 기념비와 하승연 기념비예요. 사운정은 고운 최치원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1906년 건립했어요. 문창우 최선생 신도비는 최치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어요. 함양 군민가비예요. 함양 제1호 상림 약수터로 이곳의 물은 깨끗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역사 인물공원으로 가요. 함양 연려 밀양박씨 정여비로 남편이 사망하자 3년상을 치른 다음 같은 날 같은 시에 자결하여 연려비를 세워주었대요. 박지원이 1793년 아내의 현감으로 있을 때 쓴 유명한 연려 함양 박시전의 실제 인물이에요. 숲 가운데에는 역사인물 공원이 조성되어 고은 최치원을 중심으로 좌우에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일두 정여창과 실학파의 핵심 인물인 연암 박지원, 영남 유림의 중심 김종직 등
함양의 역사적 인물 11명의 흉상을 설치해 이들을 기념하고 있어요. 상림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외곽길로 걸어요. 이곳에는 대단히 큰 연꽃단지가 있어 연꽃이 필 때 오면 환상적으로 아름다워요. 산책로엔 지압보도가 있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이 물레방아는 1792년 함양군 안희면의 현감으로 부임한 박지원이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와서 조선시대 최초로 도입한 물레방아예요. 상림 경관단지예요. 이곳에 연꽃이 가득 핀 7월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림공원은 2018년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숲지기상을 수상했어요. 이 열리지 나무는 천년 약속 사랑나무로 영원히 함께할 인연을 맺는 사랑나무예요. 이 열리목은 같은 나무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나무인 느티나무와 개서나무가 합쳐진 열리목이래요. 이곳은 야외 무대인 다볕땅이에요. 넓은 잔디밭에서는 각종 문화축제가 열리고 맨발 걷기도 한대요. 이곳에도 이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이것은 하마루예요. 조선시대 함양읍성의 난문으로 망악루라 불렀으나 1932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하마루로 고쳐 불렀어요. 상림공원 건너편에서는 천령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함양에서 개최되는 천령문화제는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고을태수로 부임하여 이룩한 치산치수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를 1962년부터 개최했대요. 이곳에서 점심 식사로 야채 비빔밥과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함양의 아름다운 명소 5곳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